큰 산불이 나면 반드시 그 지역은 예산 폭탄이 떨어집니다. 정관 업체들은 긴급 편성된 예산을 수백억씩 받아 성과급 파티를 즐깁니다. 나랏돈 빼먹는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700조 원.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2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보다 38조 원 증가했습니다. 당기순 손실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5.1% 늘어난 183%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11조 3천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에 6조 2천억 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로 9조 6천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망해도 천번은 망했지요.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한 공기업에서 나라돈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억 1,700만원. 산림청 산하 한국치상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상기술협회 직원들이 지난해 평균 연봉 1억 1,701만원 중 무려 54%인 6,279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치상기술협회가 삼성전자인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라 돈으로 100% 운영되는 기관이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세계 최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고액 연봉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은행권이 차지했는데요. 작년 1억 1,300만원을 받은 산업은행과 1억 861만원을 받은 중소기업은행 등 쟁쟁한 금융기관들을 제치고 듣보잡 기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상기술협회는 주로 산림청에서 오더를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 골프장 등의 산지 전용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체 수익원도 없이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습니다. 치상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죠. 지난해 치상기술협회 수입 187억 9,200만원 가운데 168억 5천만원 즉 90%가 정부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 치상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였고 성과급도 2,71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각종 명목으로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습니다. 큰 불이 나고 큰 수해가 나면 이런 눈먼 기관들의 예산 폭탄이 쏟아집니다. 치상기술협회의 정부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 6천만원에서 지난해 168억 5천만원으로 100억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성과급 잔치에 쓰였습니다. 지난해 수익 55억 700만원 가운데 약 88%인 48억 3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썼습니다. 임직원 78명밖에 안 되는 국책기관이 성과급으로 48억을 쓰다니. 최병암 회장은 지난 2021년 신사옥이 완공되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성과급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나랏돈으로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부 기관 곳곳에 나라돈 빼먹기 신공을 부리는 조직들이 나라 살림을 좀 먹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치상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산림청은 뒤늦게 보도 자료를 내고 치상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관련자 징계, 엄중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최병암 현 치상기술협회장은 산림청장 출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상기술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정관들이 독차지해왔습니다. 치상기술협회는 2대 회장부터 현재 5대 회장까지 모두 전 산림청장, 산림청 차장 출신입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자신들의 하늘 같은 대선배인 전직 산림청장, 차장 등 정관들로 구성된 치산협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산림청과 유착하여 온갖 용역, 인허가를 통해 돈 뜯어가는 치상기술협회가 자신들의 미래 노후자금이고 밥줄인데 말이죠. 정관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산림청 예산
수백억씩 따와 지네들끼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치산협회는 산림청 오비들의 퇴직 후 노후자금 줄이네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산림청의 다른 특수목적법인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08년부터는 거의 1년에 한 갯꼴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치산기술협회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산하 모든 특수법인의 요직을 산림청 출신 정관들이 차지하고 있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태원 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전 산림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류강수 수목원 정원관리원장도 산림청 차장 출신입니다. 전번권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장은 산림청 1급 공위직인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출신입니다. 치산기술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산림청 산하 13개 특수법인에 정관들이 들어앉아 산림청 예산을 물 쓰듯이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연도별 산림산업 수의계약 규모는 2018년 1980억 원에서 22년 3,300억 원이 넘습니다. 나라 돈 빼먹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닌 임의로 선정한 상대와 체결하는 거죠. 산림청장, 산림청차장 등 고위직 정관들이 퇴직 후에 특수법인에 낙하산으로 들어앉아 수의계약으로 한 해 수십, 수백억 원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자신들이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합법으로 나라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돈 벌기 좋은 나라입니다. 산림산업 수의계약 전체 규모는 2018년부터 지난 5년 반 동안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정관들로 이루어진 특수법인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항목들은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 일반 회사들은 입찰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1년에 4조 원을 쓰는 일본 임야청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조 5천억 원을 우리나라 산림청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면적은 일본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예산은 일본의 63%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2.5배 넘게 더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드시 큰 산불이 나면 그 지역은 예산 폭탄이 떨어집니다. 산불이 크게 나서 비난받거나 문책받거나 심할서 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산림복구 예산은 긴급 편성되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산불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의 삶은 대부분 바로 복구되지 못합니다.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으려면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업체들은 긴급 편성된 예산을 수십, 수백억씩 받아 성과급 파티를 합니다. 온 나라가 화재에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까지 났는데 돈 잔치하는 이런 집단들은 해체가 답입니다. 정부 기관 곳곳에 나라 돈 빼먹기 신공을 부리는 조직들이 나라 살림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통제받지 않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출연기관 등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놀고 먹는 낙하산들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한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라 돈 빼먹는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김부자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